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 천안통의 한윤수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다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언입니다. 이 유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자, 제가 이렇게 서두에 소크라테스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은요. 오늘 모실 분이요. 바로 이 소크라테스의 유언을 영화로 명쾌하게 해석한 스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을 보는 눈 천안통. 오늘 모셔볼 스님은요. 조계종 국제선원장이자 영화 감독으로도 유명하신 대해 스님 모셔보겠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제가 이렇게 우리 대해 스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영화 감독 이렇게 또 소개가 돼 있어서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굉장히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제 영화를 찍게 되셨는지 먼저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신기하네요. 제가 또 영화 감독이라니, 사실 저는, 영화 전문가도 아니고, 또 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영화를 잘 보지도 않아요. 네. 근데 어느새 영화 감독이 되어 있다니까, 저도 신기하지 않아요? 더 신기하네요. 예. 근데, 제가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이 세상이 이 세상 전체는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본질과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전부 이제 현상계예요, 현상계인데 그 현상계를 만드는 것은 이제 뭐가 만들어요? 본질이 만들어요. 모든 것은 본질에 의해서 현상계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본질이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네. 예, 본질은 전체의 엑기스라고 할까? 전체가 거기 안에 있어서 그 본질에 의해서 현상계가 다 나타나는데, 보이는 것은 현상이고, 현상이라서 사람들은 본질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근데 그거 모르고 살아도 돼요? 알아야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고 살면 안 되는데, 네.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은 것을 보이는 현상처럼 영상으로 만들면은 좀 쉽고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방편으로서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이 본질을 이제 알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좀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믿게 되다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본질을 좀 더 쉽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영화를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실 강연도 이 영화랑 관련이 돼 있는 건가요, 스님? 예, 영화로 세상을 아름답게. 아, 그러니까 제가 사단법인 영화로 세상을 아름답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로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네. 영화를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세상이 네. 어떻게 아름답게 되어 가는가. 네,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뜻으로서 그 뜻에 의해서 이제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대해 스님께서 강연을 들려주실 예정인데요. 어떻게 영화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큰 박수와 함께 강연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명호 중에 천인사 조호장부라는 그 명호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천인사 조호장부는 천인사는 하늘과 땅의 스승, 그리고 조호장부는 말을 잘 다루듯이 그 중생들을 잘 교화하는 대장부라는 뜻이죠.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부처님께서는 부처님만 천인사 조호장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뭘 깨달으셨어요? 부처님도 생명의 본질을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본질을 알면은 누구나 다 천인사 조호장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이제 본질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본질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뭐 경전에도 기록해 왔고, 또 스님들이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아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고 하죠. 본질은 전부 똑같아요. 누구는 뭐 다르고 누구는 같고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부처님에서부터 일체 만물 만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 그 본질로 인해서 개인의 행복이나 세계 평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본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본질이 이제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제가 이제 영화로 찍어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포교할 수 있겠죠.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제가 그 본질이 체가 없어서 안 보이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영상으로나마 하면은 일단 사람들의 눈에 시청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만든 것을 지금도 볼 수 있고 미래에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언어만 바꾸면은 우리가 전부 다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똑같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그냥 이제 조장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영화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영화를 만들 때 어때요? 보통 그 일반적으로 영화를 만들 때 시나리오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작품도 나오고 또 뭐 좋지 않은 작품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어때요? 한 편의 영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우리도 어떻게 시나리오를 써서 훌륭한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잘 써서 훌륭한 그 인생을 만들어 갈 수도 있는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근데 그 모든 시나리오를 잘 쓸 수 있는 것은 그 뭐에 달렸어요? 본질에 달렸어요. 본질. 제가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현상계는 본질이 만들어내요. 그러면 뭐 이 본질을 모르면은 이 그 설계를 해도 이게 그 인생 시나리오를 써도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살죠. 그냥 살고 뭐 부안해동으로 남 공부한 지가 공부하고 남 시장 가면 가고, 우리도 남처럼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그 어때요? 어떻게 살았는지, 체계적으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맞게 살았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질도 알아야 되고 본질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나리오를 우리 인생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이가 있어요. 근데 종이가 있는데 종이가 종이의 삶을 온전하게 살려고 한다면은 뭘 알아야 돼요? 종이의 특성. 종이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맞아요, 종이의 본질. 종이의 본질, 종이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어때요? 종이를 가지고 그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띄워서 탄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가라앉겠죠? 그리고 그 종이는 오염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종이를 온전하게 써서 온전한 종이가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실패작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나무를 가지고 남비를 만들어 갖고 밑에다 불을 뗀다고 해보세요. 예? 그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응? 그 얘기하면 너무나도 보여지는 현상이라서 너무나도 당연히 그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러듯이 우리들도 우리 안에 그러한 특성이 그냥 대단한 특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정말로 훌륭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종이를 배에 띄워온 것처럼 쓰레기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제 본질을 알려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체계를 세워서 이제 살게끔 하려고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러니까 특성이 그러한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우리 특성 중에는 그런 이제 크게 보면은 불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이성이라는 게 있는데 불이성은 크게 색과 공이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질하고 현상하고가 둘이 아닌 거예요. 이 둘이 아니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가 옷이 있다면은 이 옷이 천이 있고 옷이 있어요. 그러면 천하고 옷하고 둘이에요? 둘이 아니죠. 그래서 색과 공이 둘이 아니므로 색이 다 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뭐냐? 우리가 살고 있었던 모든 흔적들은 공이 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죄나 업이 해탈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나 업을 해탈하는 원리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본질의 특성을 알면은 우리는 무죄로 자유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그리고 우리 본질의 특성 중에서 이제 그 불이성이니까 색과 공이 둘이 아니까 어떤 색도 공하고는 둘이 아니게 돼요. 이제 본질하고 전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상호 연결성이 있어요. 전체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호 연결되어 있으면서 본질로서 전부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다 통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본질이 다르면은 종이의 본질하고 쇠의 본질하고 다르죠. 그러면 종이가 종이 하는 일을 쇠한테 얘기해 보세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본래 우리가 본질이 하나고 우리가 둘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해탈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본질에는 우리한테 모든 그러니까 본질이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거 지금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이 세상도 뭐 지금 있는 것이 전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이 본질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본질 안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다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전부 마음껏 시나리오를 써갖고 연출해서
자유자재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에는 무죄로 되어 있지. 본질에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지. 본질에는 한계가 없죠. 본질은 초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됐다는 것도 현상계는 이 본질하고 현상하고 관계 속에서 본질은 절대성을 가지는데 현상은 상대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성을 보고 살으니까 이 상대성은 보는 시야나 이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월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초월되어 있죠. 그래서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108가지의 생명의 특성을 사실은 만들어 놔서 책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본질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가지고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연출을 한다면은 얼마나 이제 자유롭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 그래 살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본질이 하나니까 하나 전체 불이성으로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두가 둘이 아닌데 자기인데 거기에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더 잘나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열등의식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는 세계의 평화도 이 본질로서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 밑빠진 독에 물붓기랄까 그냥 이렇게 본질을 모르고 살면은 체계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인생. 그러니까 내 것이 얼마만큼인지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알면은 거기에 맞게끔 체계를 세워서 인생의 시나리오를 쭉 길게 써갈 텐데 그건 이게 모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가지고 아주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말씀하시는 거 쭉 들으면서 어렵지만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정말 그 영화로 본질이 무엇인가를 딱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게 된다면 좀 더 쉽게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스님께서는요 또 러시아 국제영화제랑 또 백야영화제에서 만드신 작품이 상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제목이 소크라테스의 유언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어떤 건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단편 영화도 굉장히 많이 만드셨던데 그 외에 다른 작품들도 좀 함께 소개해 주시죠. 이제 제가 하나씩 영화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뭐 소크라테스 유언이 뭐 또 유난히도 이렇게 혹평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뭐 소크라테스 유언이 특별히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든 작품 중에서는 거기에 뜻은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 받는 것은 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소크라테스 유언은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사약을 먹고 바로 죽기 직전에 소크라테스 제자 크리톤에게 내가 아스클레피우스 신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거든. 그러니까 그대가 좀 갚아주게나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이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그리스에서 아스클레피우스 신에게 닭을 바치는 것은 그 사람이 몸이 아파서 몸이 아팠다가 병이 나으면 그러면은 감사의 닭을 바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몸이 나았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다 이제 죽어가요. 이제 거짓 심장이까지 차서 이제 딱 죽을 수밖에 없는 거 확실할 때 그때 이제 죽으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삶과 죽음, 삶과 죽음은 뭐예요? 현상이에요. 현상.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현상 건너편, 현상 넘어. 그러니까 삶과 죽음 이면에 본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입장에서는 병도 나아야 되고 살아야 되고 다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본질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입장에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는 죽음이라는 현상이 소크라테스의 본질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랬어요. 그 영혼은 죽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이 닥친다 해도 그러니까 영혼은 죽을 수도 없고 죽은 상태가 될 수도 없다. 사람이 죽음이 닥친다 해도 소멸하는 부분은 죽게 되지만 소멸하는 부분은 뭐예요? 현상. 소멸하지 않는 부분은 온전한 상태로 불멸한 것으로서 떠나가 버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로. 그러니까 아무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크라테스는 나라에서 벌을 줬지만 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본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는 본질이 영향을 미치고 누구는 안 미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이다.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이제 뭐 오해할 여지도 있고 하는데 본질에다가 자기 생각들이나 삶이 이렇게 함께 있는 이제 그러한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려고 하거나 캐묻지 않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본질하고 좀 연결이 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되는가. 살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돈으로부터 사람들은 돈, 명예 뭐 이런 거 좋아하죠? 예. 건강. 돈으로부터 덕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덕으로부터 돈이나 기타 다른 것이 다. 그러니까 공적이든 사적이든 덕으로부터 돈이나 기타 모든 것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아까 본질을 기르는 것도 덕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 그래서 이 영혼의 중요성, 그러니까 자기 그 본질을 갈고 닦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여기고 죽음은 다만 뭐냐? 죽음 뭐예요?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주하는 과정. 그래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주하는데 그 독약은 빨리 이주하게 했어요. 독약이 효과가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소크라테스가 말을 많이 하면은 독약을 3잔 4잔 먹을 수 있으니까 말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을 많이 했는데 1잔 갖고 탁 됐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죠. 1잔 갖고 탁 돼서 그 약 효과가 엄청 좋았다.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우스 신에게 닭을 말이 바쳐달라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 사람이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중요시해야 되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현상, 그건 하나의 현상인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 그 죽음의 두려움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죽음의 두려움에서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영화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상영을 했을 때 이제 거기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애국으로 갔어요. 애국으로 갔는데 그 처음에는 애국 사람들이 그 좀 반응이 없어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거기 무슨 본질 현상 무슨 영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뭐 알아들어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저희 같이 오신 분이 물었어요. 우리 영화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물었냐면은 그때는 심사를 안 했는데 전에 다른 곳에서 심사했던 심사위원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심사위원이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근데 다른 영화들은 루킹인데 우리 영화는 싱킹이다. 그러니까 지금 싱킹 중이에요. 싱킹 중이라서 지금 얘기를 못 해주겠다. 해가지고 오늘 밤에 제가 다시 영화를 보고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오셔가지고 보시고 그 다음 날 그랬어요. 그 죽음에서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에서 떠나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영화가 이제 이태리에서 감독전이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영화를 몇 편 가지고 갔었고 또 이제 거기에서는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도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관심이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영상 포교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애국 서양 그 유럽 사람들이 불자 아니에요. 근데 영화로 싹 가져가고 하니까 뭐 다 몰라요. 저기 인생에 대한 얘기 하는 걸로 알지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태리 감독전에서는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관심이 많았고 또 이제 그것이 러시아 영화제, 러시아 감독전을 또 감독전이 갑자기 막 열렸어요. 감독전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태리에서 해달라고 했을 때 하고 이런 또 감독전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느새 제가 감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감독전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이 우리 영화가 너무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감독전 하니까 4편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색깔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이제 감독의 사상에 대한 색깔이 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저희 영화를 보고 수준이 높다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그 영화를 갖다가 이제 수준 높은 영화제에 내야 된다고 하면서 근데 러시아에서는 그러려면 더빙을 해야 된대. 저희는 자막 넣거든요. 자막 넣어갖고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어느 감독이 자기가 더빙을 해가지고 영화제에 내주겠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많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 공짜로 그런 거 해주고 그런 거 안 한다고 하는데 뭐 저희들은 그런 걸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더빙을 해가지고 간 게 이번에 기독교 영화제였어요. 근데 거기 기독교 영화제에서 사실은 그 영화제가 기독교 영화제이기 때문에 우리 영화는 안 맞아요. 근데 그 감독은 그 영화에서 다른 영화들은 그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그냥 필름이었는데 영혼의 울림을 들었대요. 굉장한 기독교인인데 영혼의 울림을 들었대요. 처음에 영화를 뽑을 때는 거기서는 일체 감독이 누군지 어디에 출품을 했는지 이런 걸 보지 않는데요. 그래갖고 순수하게 작품만을 봤는데 보고 나서 보니까 스님이고 불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란이 왔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작품은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그들이 종교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해서 종교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얘기나 인간을 이익되게 된 영화라면은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받는 그러니까 거기에 출품 기준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영화제를 하신 분들이 이제 성당하고
시의회예요. 그래서 이제 대주교님도 오셨고 시의원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대주교님도 만나서 이제 한국에 한번 오시겠느냐고 하니까 뭐 초청을 하면 오시겠다고 하고 또 그 시의원님은 푸틴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 고문이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우리 영화를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해서 12월 4일 날 만나니까 전해주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희 교육이나 저희 이 법을 또 러시아까지 이제 크게 전파하려면은 이제 그런 것도 좋은 일이라고 이제 좋은 일이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영화로서 지금 그 세계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화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한 작품 얘기만 하다가 얘기가 끝나가는데 다 여러 작품들이 전부 다 그 본질을 가지고 이렇게 다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자기 해당되는 분야를 이렇게 정화를 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모든 데 이제 본질을 알리는데 영향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그 스님이 만드신 영화, 단편 영화가요, 무려 75편이나 되신다고 해요. 예,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또 말씀 들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국립극단 배우들까지 다 동원을 하셨다고 하니까 점점 더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우리 스님께서 정말 그 멋진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귀한 말씀 들려주신 대스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집에 가면서는요, 정말 나는 무엇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 강연 다 끝나고 나서는요, 또 여기 계신 분들께 우리 스님께 또 궁금한 거 질문하는 시간 갖고 있거든요.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여자분, 마이크 들어주세요.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영화라는 그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것이 혹시 두렵지는 않으셨는지요? 궁금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스님 정말? 그 우리 그 현상계가 우리도 하나의 그 한편의 영화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 본질의 우리 현상계는 본질의 시나리오예요. 본질에 의해서 이 현상계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이 본질이 미지의 세계예요. 본질이 신비하고 신기한 이 미지거는 보이지도 않으면서 오만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다 함축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알고 이제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그 본질의 특성을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인생을 잘 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본질의 특성 그것을 다 알면은 이미 그게 미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그건 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본질의 뜻대로 그냥 만들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영화 만드신 말씀 또 이렇게 쭉 들어보다 보니까 정말 그 영화와 함께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길, 또 앞으로 걸어가실 그 길이 궁금해지는데, 우리 함께 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보면 또 청년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원력의 중요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좀 끝으로 부탁을 드려볼까요?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그 출가하기 전에 아주 옛날 얘기죠. 학교 다닐 때인가 같이 어느 학생들하고 가면서 이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종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는 하나일 텐데 종교가 다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때 뭐 불교도 모르고 기독교도 모르고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나중에 불교에 오게 됐고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질을 또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하나가 맞잖아요. 네. 그리고 이 본질로서 전체가 이렇게 통일이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리고 이 본질을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색즉시공에서 해탈할 수가 있고 자유권을 갖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본질 안에 모든 평등성이 있고 다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전부 이런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막 자살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뭐 이런 그러니까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것을 알리면은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동적으로 그것을 알리면은 모든 일이 다 잘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만든 것이 생명 교과서를 이제 그것이 이렇게 무슨 원력을 세워서 되는 게 아니고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본질대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교과서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영화로 이제 크게 알리려고 이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제가 제 얘기를 들으면 참 재밌을 겁니다. 그럼 사실은 저 영화 모릅니다. 영화를 몰라요. 근데 왜 만들 수 있느냐? 본질로서 만들거든요. 영화도 전부 다 본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사람이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영화의 기법이든지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 알면은 뭐 전문가 다 필요 없어요. 다 거기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대로 그냥 만들었어요. 예. 그러한 일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다른 영화들도 다 또 계속 출품을 하고 이제 한 해 한두 편씩은 계속 출품을 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애국에 갔을 때 또 제가 이제 종교인이고 스님이니까 그들은 전부 다 우리 스님 불자 아니잖아요. 내가 좀 조심히 이제 뒤에서 이제 먼지처럼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영화도 뭐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근데 계속 우리가 뭐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 식대로만 만듭니다. 네. 그들이 뭐 평가를 좋게 하든 나쁘게 하든 아무 관심 없어요. 왜냐? 저는 영화를 만들어서 법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만드는 김에 가지고 간 거고 그냥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좋게 네. 얘기를 하든지 나쁘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계속 만들어 갔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저를 이제 잘 몰랐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색즉시공 공직시색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프랑스에 8개 국어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은 불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그 영화가 이제 이렇게 많이 뿌려졌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올해 오셔가지고 저는 그때 안 갔거든요. 네. 안 갔는데 그 영화를 가지고 그 불자 모임에서 계속 토론을 해서 그분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냈대요. 그래서 이제 반가워가지고 이제 다른 스님이 갔는데 그 스님이 전 줄 알고 뒷모습을 보고 딱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아니니까 이제 그 스님한테 다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씨앗을 뿌리니까 싹이 튼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계속 이제 애국 영화제를 갔었는데 이제 또 영국의 영화제를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느새 씨가 뿌려지고 어느새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제 팬이 있대요. 심사위원인데. 그래서 그분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 말씀하신 분도 처음 한국에서 영화제 때 만난 이제 영국 분인데 만난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우리 영화 평가를 좋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처음에. 네. 근데 이제 어느새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우리 영화는 전부 다 수준 높은 영화다, 차원 높은 영화다, 이런 인식이 이제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그 전에는 저희가 영국에 갔을 때도 그냥 어디에 있든지 신경 안 썼는데, 그 뒤로부터는 이렇게 합장을 하고, 그러니까 합장하고 다 합장하라고 가르쳐요. 예.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합장을 하고 또 이제 만찬 같은 거 할 때는 앞자리 딱 마련해 주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또 감독전을 하면서 자꾸 이제 제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세상 좁더라고요. 이 세계가 너무 좁아서 그러니까 감독전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해당 관계 영화 감독들이 제 영화를 다른 데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자꾸 상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에서도 영화 하면은 러시아나 폴란드가 유명하잖아요. 폴란드에서도 상을 가지고 가고 감독전 여기서 해달라고 그러고 저기서 해달라고 그러고 영화가 그렇게 이제 퍼져 이제 가면서 점점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방광물 논리회로라는 영화를 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 시간 관계상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것도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호평을 받으면서 저기를 했어요. 네. 이제 그 영화는 베를린 영화제로도 관계자가 가지고 갔어요.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영화제가 그러니까 그 본질을 알리려고 하고 네. 모든 사람들이 본질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통하잖아요. 둘이 아니게. 네네네. 무한 통신성 있건 무한으로 통해요. 통하기 때문에 그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다 맥히면서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영화로서 본질을 알아가지고 세계 평화를 이루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예, 우리 스님께서 처음에는 영화 잘 몰라요 하셨잖아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열정도 대단하시고요. 우리 스님의 원력은 현재 진행 중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신 대혜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대혜 스님 모시고 오늘 천안통에서 영화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요. 시간 한 2-3시간 더 들여도 하실 말씀이 더욱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대혜 스님 모시고 역시 그 본질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볼 예정인데요. 본질을 아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선물하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